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생성 AI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이라고 치면 고양이는 모든 게 쫙 나오잖아요. 근데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그거는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닌 거죠.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유니크해야 되고 달라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딱 쳤을 때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거를 말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미국에서 진짜 최고 엘리트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 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직접 가르쳐봤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입을 못 열어요. 미국 와서. 생각이 없어요.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질문이 없다 보니까 호기심, 관심도 일단 없고.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저 부모님은 진짜 질문 잘하게 키운다. 대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핫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의 저자이신 샘 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샘 안이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커네리컷주에 거주를 하고 있고 아들 셋 아빠이자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스토니브룩 스쿨이라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미래교육 열정 아카데미에서 디렉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인재들을 아이비리그로 보내셨잖아요. 누군가는 떨어졌을 거고 누군가 붙었는데 아이비리그 합격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가는 학교, 최고 스펙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도 학교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사회에 나와서 미래에 큰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체인지 메이커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나 저컬버그 같은 경우인데요. 두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버드를 안 가도 성공을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퍼를 그때 그 시기 때 고등학생인데 $1 million? 뭐 지금 환율로 뭐 14억 정도 되죠. 그 제안을 받고 고등학생이 그거를 거절하고 하버드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풀스펙, SAT 거의 만점 받고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다 가진 애들이 떨어졌고 의외로 얘가 붙어? 이런 케이스 있나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붙은 제자가 있었어요. 제가 20년 컨설팅을 했었지만 한국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 학교 붙었습니다. 고스펙 기준으로는 되게 낮았어요. 일단은 SAT 점수가 상위 1%가 아니면 하버드 거의 지원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위 10%도 안 됐어요. SAT 점수가. 그러니까 아카데미간 기준을 보면은 이게 뭔가 부족한데 그다음에 악기? 그걸로 뭐 대단한 실력은 아니었고 운동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미치도록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제가 맨하탄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SAT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딴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미친도록 코딩만 하고 있다. 이게 10년이 되었나? 그때는 지금처럼 인공지능 발달했을 때도 아니고 결국 인터넷에서 자기가 자료를 찾아서 책도 구매를 해서 새벽까지 공부해가지고 혼자 맨날 밤새도록 코딩을 했어요. 근데 그 코딩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지고 뭔가 문제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때 어플 다운로드 수가 몇십만이 되었었어요. 이때 미성년자였었어요. 이런 아이가 그 세 학교를 붙었어요. 근데 제 제자 중 많은 애들 중에 SAT 만점, 내신 만점, 그 중에 하버드 붙은 애들 한 손에 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작가님께서는 미국에서 최전방에 있는 인재들을 만나시는데요. 미래교육 이런 게 조금 힌트가 될 것 같다. 한국 부모님들께 예시라든지 영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제 제자들 중에 미네르바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고 알려져 있어요. 합격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으로 사회에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 공학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은 게 미네르바 대학교죠. 그래서 실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7개
국가를 이렇게 네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공감을 해야 되고 그쪽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했는데 실패하면은 어떻게 보죠? 실패자로 낙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경험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할 줄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패에 대한 그 관점도 너무나 달라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스펙을 쌓은 기성 인재보다는 세상의 부족을 알아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가 네. 더 경쟁력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체인지 메이커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한마디만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안해 주세요. How to를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생성 AI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이라고 치면 고양이는 모든 게 쫙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그거는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닌 거죠.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유니크해야 되고 달라야 되는 거죠. 네네. 인공지능 딱 쳤을 때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거를 말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말을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은 틱톡이에요. 틱톡 영상 하나 길이가 몇 초인지 아시죠? 15초요. 그거를 근데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정말 이건 독특한 사람이네 아니면 스토리가 재밌네 하는 것은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게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 봐요. 근데 그게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것을 넘겨요. 재밌는 거 있어도 그냥 넘겨요. 이런 식으로 되게 넘겨버려요, 많이. 그런 스토리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원자들이 너무나 훌륭해요. 막 고스펙 애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넘기다 얘 누구야? 독특하네 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감동을 줘야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돼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고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따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하다 보니까 나만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와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팀 스포츠도 많이 해야 되고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행이라고 뭐 대단한 곳을 가야 되거나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을 보고 만져보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셨잖아요. 네네네. 미국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There are two things guaranteed in life. 들어보셨죠? 그 두 가지 보장되어 있는 게 뭐죠? Death? 그쵸. 네. 죽음. 그다음 하나 더. 세금이에요. 아,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20년 아니면 이번 세기 동안 보장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보시면 돼요. 기후변화. 이번 연도만 해도 벚꽃이 되게 일찍 맞아요. 피고 되게 덥잖아요. 평균 온도를 봤을 때 작년도보다 좀 덥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벌써 그거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더워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지구가 멸망할 네, 수 있는 그쵸. 그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빙산이 녹아내리고 네. 아예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과학자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환경 문제점이 한국에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글로벌 마인드를 두고 이런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집안에서 있거나 뭐 추워서 안 나가고 감기 걸릴까 봐 뭐 비 온다고 안 나가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체감을 못 해요. 음.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많이 나가서 그 환경 보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제 새 아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탐험 경험을 주세요? 저는 딱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팀 스포츠를 많이 해요. 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주로 야구, 특히 미식축구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네. 농구, 축구 이런 팀 스포츠만 하고 있습니다. 굳이 팀 스포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부를 한다면은 이게 개인전인가요? 팀전인가요? 공부는 개인전이죠. 네, 무조건 개인전이죠. 팀 스포츠는 어떻죠? 팀 워크가 필요한 거죠. 네. 단순히 n분의 1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협력, 소통, 전략, 그리고 공통적인 목표를 두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미래를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인전으로 간다면 개인과 AI랑 같이 하는 거고 AI 툴을 이용을 해서 능력을 더 높게, 생산력을 더 높게 아니면 사람들
가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정과 법 이런 게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규정과 법도 만들고 이러려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기계랑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사람과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설득을 해서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미래에 정말 체인지메이커가 되려면은 중간 다리 역할, 기계와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팀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독서. 독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제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너무 좋아해서 네. 아들들이니까 그냥 뭐 때려부시고 전쟁 무기 너무 흥미롭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앉아서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그게 생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엑시스 앤 앨라이스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했었어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수준도 약간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랑 그거를 같이 했었어요. 이 PC들만 움직이면서 2차 대전을 다른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 안 하고 뭐 영국을 공격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냥 미국으로 뭔가 했으면 어땠을까? 보드게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 내용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재미를 두고 했었고 제가 아이비리그 아이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네네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제일 추억에 남는 여행이 무엇인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일단은 초등학교 이하 여행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4학년 이하 여행했던 것을 기억 못하고 그냥 파리 가서 알플타워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생각나고 뭐 만리장성 앞에서 갔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여행 갔는데 대부분 그냥 그 여행지 아니면 뭐 요즘 많이 가는 리조트 아니면 뭐 디즈니랜드 갔다던가 뭐 그런 것만 기억하지 감명 깊었던 여행은 대부분 아이들이 없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서는 아이들보다 부모한테 필요한 여행을 많이 했죠. 리조트가 약간 그런 케이스죠. 네, 뭐 동남아시아 뭐 발리 간다고 하면은 네, 편하니까 이제 육아하는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그게 아이들에게 감명을 주거나 이러지는 솔직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에서 막 뒹굴고 막 놀고 눈 왔을 때 막 눈싸움하고 뭐 바깥에서 뭐 추워도 바다 물에 들어가고 비가 와도 막 첨벙첨벙하고 놀고 이게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 조금 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가족, 내 아이에 맞는 그런 여행 계획을 짜줄 수가 있으시거든요. 학습을 잘 시켜서 여행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행 가이드 만드는 것 자체가 조사를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아할지 아닐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가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행에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렇게 네. 기획해서 이제 새 아들 데리고 여행을 했던 것 중에 네.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런 포인트 있으셨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인기 없는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 중, 고도 뭐 다 통틀어서 통계를 하면은 history.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팩트 관련된 거가 history거든요. 읽을 양도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인기 없는 과목이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 아까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입니다. 왜냐면은 역사적인 것을 너무 재미있게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빠랑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뭐 이것저것 자기가 해볼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고 혹시 아세요? 네. 금이 발견돼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이민 맞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첫 만들어진 타운이 있어요. 거기도 데리고 갔어요. 거기가 국립공원이래가지고 금을 이렇게 흔들고 막 이래가지고 금을 찾는 액티비티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런 거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역사 투어를 해서 그거 3주 걸렸습니다. 미국 대륙이 정말 큰 거. 그거 지금 여태껏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때는 제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제 와이프가 그 third trimester 때 네. 임신해서 막내 임신해서 third trimester 때 첫째, 둘째 임신한 와이프 저랑 이렇게 밴을 타고 LA서부터 뉴욕까지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다 내셔널 파크에서는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탐험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는 것도 있고 역사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살아있는 교육을 한 거잖아요. 그쵸.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마운트 러시먼이라고 대통령 얼굴 4개 거기 미국에서 가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어느 주에 있는지 아세요? 사우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기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들도 거기 앞에서 이거 직접 보고 왜 이 내 인물들은 그 위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체험을 직접 해봤었고. 여행도 기획을 네.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실전 AI 커리큘럼 이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랑 집에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팁을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네. 이거를 제가 직접 수업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이거 최근에 했던 거 그대로 2가지를 예시를 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지금 현재 유료 버전 챗 GPT를 사용하고 GPT 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건데,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들 좀 꺼내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뭐 어머님한테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놔요. 여기다 딱 올려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요. 올려가지고 이 재료 가지고 레시피를 추천해 달라고. 근데 뭐 3-4가지를 추천해 달라고.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레시피가 딱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알러지가 있다던가 뭐 매운 것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뭐 단 것을 좋아한다던가 그 중에 선택할 것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미지를 만들어 생성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그러면은 만드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 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몇 분 동안 뭐 물을 끓이고 몇 분 동안 뭐 하는 게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랑 뭔가 같이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이걸로 요리책을 만들고 싶어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라면 초등학교 2학년 기준에 맞는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책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여행 가이드로 예. 돌아갈게요. 여행 가이드 같은 경우도 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도서관을 가거나 서점을 가요. 서점을 가서 여행 가이드북을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가이드를 만드는 거죠. 여행 가기 위해서 일정 짜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3살짜리 아이가 있고 7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좋겠나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거에 맞는 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행 가이드는 그 정도 나이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위한 여행 가이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네, 아까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공감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보고서도 올려보고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학생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AI 시대에 우리 아이가 잘 살아남고 오히려 리드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목숨 걸고 지키고 공부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까요? 키워드를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경제교육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AI 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느끼시고 네. 계시고 그 관련된 주식들을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교육이어야 돼요. 한국 경제를 아는 게 아니고 글로벌. 왜냐면 돈의 흐름을 본다면은 미래가 조금 보여요. 정말 먼 미래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흐름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거든요. 네네. 전기, 특히 전기가 부족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다 보면 어떤 산업이 더 필요한지 어떤 산업이 더 개발이 될 건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AI 리터러시죠. 그러니까 AI를 알고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아이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스케줄 같은 거 부모가 다 짜가지고 이때는 여기 가고 이때는 이거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한테 들어서 이 나이 때는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요 나이 때는 요거를 띄워야 됩니다 라는 것을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3시부터 4시까지 이거 하고 4시부터 6시까지 이거 하고 결국에는 시키는 거 잘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질문들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 AI 시대에는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구글을 하거나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작곡 작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답을 잘하는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에게 나에게 맞는 개별적인 질문을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답을 해주는 거고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중요해요. AI 리터러시랑 질문 잘하는 거랑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네. 저 부모님은 진짜 질문 잘하게 키운다. 뭐 이런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부모님께서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막 왜, why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순간 처음엔 답해주다가 힘들어 그만 물어봐 그냥 이러니까 이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육아하는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yes, no 답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미국에서 진짜 최고 엘리트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 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그쵸. 직접 가르쳐봤었어요. 그런 아이들도 보면은 진짜 적어도 토플 만점 그런 아이들이 입을 못 열어요. 미국 와서 토론식 수업을 했을 때 정해진 주제가 있을 때는 말을 잘해요. 그런데 대화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흘러버리면은 그때서부터 입을 닫아버려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식으로 학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하는 거지. 뭐 흔히 아시는 국제학교에서 아이들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직접 가르쳐보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보니까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질문이 없다 보니까 호기심 관심도 일단 없고 시키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그 이상을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 부모 교육이에요. 혹시 싸이월드 사용하셨죠? 그쵸. 저희 아이들이 싸이월드 알고 잘 아이들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게 20년 전이었어요. 앞으로 20년 뒤는 얼마큼 많이 바뀔까요? 정말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희가 배웠던 교육,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저희 이제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 모바일 뱅킹 처음 하실 때 어떻게 했죠? 어렵죠. 그래서 물어보죠. 네. 자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 세대한테 물어보죠. 저희도 그럴 거예요. 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예. 저희는 아날로그에서 닷컴도 경험했고 네. 그다음에 AI 쪽도 경험하고 있는 거. 나름 되게 큰 혁신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네, 되게 유일한 세대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닷컴에서 일했는데 나도 잘 버텼어. AI 시대가 와도 이거 잘할 수가 있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하려면은 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희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가 생존해야 되니까요. 네, 왜냐면은 100살 사는 시대죠. 며칠 전 뉴스인데 테슬라에서도 10%를 해고한다고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다 해고하고 있어요. 보장된 게 없어요. 저희 생존을 위해서도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님들 얘기할 때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입시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진짜 현실은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고 환경 문제 악화되고 있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쌤 작가님과의 인터뷰 유익하셨나요? 요즘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깊은 대화와 유의미한 여행이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강력하고 이건 AI 시대가 와도 여전히 통할 것이라는 것을요. 작가님께서 AI 리터러시와 경제교육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작가님의 신간 도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